여러분들은 바다 위에서 스스로 항해하는 선박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개발되어 상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스스로 하늘을 나는 드론, 스스로 운전을 하여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바다에서 스스로 운항하는 선박까지.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변화는 주선 및 해양 산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자율운항 선박은 이러한 기술 성장에 대한 과제가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 기술의 발전은 해양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안정성, 효율성, 친환경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율운항 보트에 대해 이해하고 자율운항의 핵심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2020년도 자율운항 보트 경진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에는 3가지 라운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라운드, 무선 통신을 이용한 원격 조종으로 정상 통행하기. 쉽게 말해서 RC카를 조종하듯 송수신기를 이용하여 보트를 운항시키면 되는 라운드예요. 자율운항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라운드, GPS를 이용하여 정해진 좌표값 따라가기. 내비게이션처럼 원하는 목적지와 중간중간에 GPS 값을 받아 그 경로를 따라가는 라운드예요. 세 번째 라운드, 라이다를 이용한 장애물 회피 및 목적지 도착하기. 자동차로 예를 들자면 앞에 있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회피하고 앞에 있는 차량과 거리를 유지하며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트는 역할을 구현하는 라운드예요. 이렇게 3가지 라운드를 통해 참가자들은 4차 시대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자율운항 시스템을 구현하고 전통적인 조선공학 관점에서의 선체도 제작하였습니다. 대회 준비 과정을 보러 가보실까요? 저희는 조선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설계한 선체를 3D 프린터기를 통해 친환경 PLA 소재로 제작하였습니다. 선체의 안정성을 최대로 생각하고 복원력이 높은 쌍동선으로 설계하였답니다. 이 과정에서 해양의 가장 큰 문제점 중 안정성과 친환경성을 고려하였답니다. 설계를 마치고 난 후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선체를 출력하는 단계였어요. 하지만 3D 프린터의 출력물 크기 제약으로 1.5m 크기의 대형 보트 제작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 크기에 맞춰 선체를 구등분하여 출력하였답니다. 그 다음으로 구등분으로 나눠진 선체 조각들에 키홀과 키를 넣어 한 조각으로 차근차근 체결하였습니다. 체결 과정에서는 에폭시를 이용하여 체결해 주었고 매끄러운 표면을 위해 사포질과 퍼티 작업도 열심히 해주었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선을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를 다른 색으로 페인팅함으로써 선체 제작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선체를 제작하는 동안에는 GPS와 라이다가 좌표값을 잘 따라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RC카를 제작하여 GPS와 라이다의 작동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효율성을 많이 고려하였답니다. 이 과정 이외에도 선체의 회전 반경을 체크하고 지그의 기울기를 통해 회전 반경을 수정하고 GPS의 데이터 값을 받아 그래프를 교정하고 자율운행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여러가지 테스트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 자율운항 보트 경진대회에서 설계 제작 부분에 선체 구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소감을 직접 들으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폴라리스에서 선체 설계를 맡은 김수민. 시스템을 맡은 유홍희입니다.
일단 선형 설계, 선박 계산과 같은 기본적인 선체 설계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이론으로만 배웠던 것과 달리 실제로 선체를 설계해보니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았고 시행착오 또한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원들과 의논하고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선체의 특징은 3D 프린팅으로 만든 선체라는 것입니다. 친환경 소재인 PLA 필라멘트를 이용하여 선박의 형태를 3D 프린팅하였고 그 위에 퍼티 작업과 방수 작업으로 선체를 제작하였습니다. 3D 프린팅으로 선체를 만들어서 제작 소요 시간을 줄였고 제작비와 인력 또한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중형 구조물인 선체를 교내 소형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해 선체를 블록화하여 체결하였고 이 블록화 개념과 체결 방법은 특허까지 출원할 수 있었습니다. 선체 내의 제자기 센서의 방향으로 목표 위치와의 각도를 계산하여 일정 각도 이상 벌어질 경우에 그 각도만큼 선체를 선회시킵니다. 그 이후 다시 일정 각도 안에 들어올 경우 직진하며 GPS를 통해 목표 위치와의 거리가 좁혀질 때까지 무한 반복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휴운전 시 착오가 생겨 각도 계산이 있어 단순히 목표 위치와의 각도가 틀어지면 그 반대로 선회하는 알고리즘으로 바꾸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첫 대회라서 방향성을 빨리 못 잡았지만 노력하다 보니 선체 구조상을 받아 인정받은 기분이 들었고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팀원들 각각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여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때마다 대회 날이 점점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졌지만 팀원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맡은 일 열심히 해온 결과 대회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도 자율운항 보트 대회에 참가하며 이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자율운항 보트 경진대회에서는 웹캠을 이용하여 뷰표 위에 표시된 모양과 색을 구분하여 도킹까지 하는 종목이 추가되어 이번 연도에 출전하는 자율운항 경진대회를 전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취지에 잘 맞는 선체를 다시 제작하고 시스템을 다시 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운항이 앞으로 더 정교한 기술로 발전하여 열악한 해상 근무의 한계를 극복하고 화물의 운송 시간을 단축시키며 선박을 운용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의 이익을 통해 우리나라의 조선해양에 큰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자율운항 선박 분야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고 자율운항에 관한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경험들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조선산업에 큰 활력을 보여줄 자율운항의 만간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